진도별 누적 모의고사 3회 보겠습니다. 휴가는 저는 날짜 같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휴가 가면 안 되죠. 공부만 해야 되고 저는 집에만 있고 전혀 못 나갑니다. 어디 주사 안 맞았어요. 다음 주에 맞아요. 진도별 누적 모의고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 것은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일이라고 했죠. 예외 당사자 약정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2주에 1회 이상 입니다. 리얼 전속 중개계약의 50%입니까? 100%입니까? 이 경우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위약금 50%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답 4번입니다. 4번. 2번 문제 휴폐업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죠. 2번 치약, 징집, 입영, 질병으로는 요양 등은 6개월 초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00일이 99일 남았는데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계속 학원에 다녀야지. 갑자기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은 페이스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알든 모르든 계속 억지로 듣고 앉아 있다 보면 시험 보는 날 가서 될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민법 안 돼 있다고 민법만 다 떼고 민법 마스터하고 오겠다. 민법 마스터 안 됩니다. 대학 4년 졸업해도 민법 다 못합니다. 우리 이거 코로나 극복 올해 안에 뭐 당장 안 됩니다. 이거 이제 감기처럼 계속 안고 가야 돼요. 극복 안 된다고요? 뭐 민법 다 마스터하고 학교로 마스터하고 다른 과목 하겠다. 불가능하다고요?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지. 이게 만족하면 안 된다고. 시험 보는 날 만족해야지. 지금 99일 남았는데 지금 만족하면 안 되죠. 모든 과목이 다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 한 과목 다 끝내고 2차 하겠다. 별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모든 과목이 다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조금씩 채워 나가야 된다고요. 일주일 내내 민법 하다가 그 다음 주에 하다가 또 몇 문장 다 까먹고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매일매일 수업을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요.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면 뭐 점수 안 나오면 불안해서 그 과목만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보고 포기하려면 멘탈이 흔들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고 집에서 그냥 혼자 풀어보는 게 나아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모의고사 보고. 4번이 정답입니다.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폐업시가 아니라 적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에 있는 것은 서식에는 적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4번입니다. 2번에 3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기 전에는 미리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는 걸 말했네. 설명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하고요.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 한 명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근데 보증가입했다 이거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중개 개시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에 설명하죠. 그 1번 틀렸고 2번은 업무 개시 후 보증가입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은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개사가 고의가실 없이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틀렸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아니면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탁금은 5년간 회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3년간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중개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지난주에 한 내용인데요.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데요. 출제될 확률 90% 이상입니다. 애들이 제가 사이드에 있는 것만 기출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지금 내드린 게 다. 이거는 면적 100제곱미터 여기 예방 동조합은 제외하죠. 사회적 영리법 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다, 2억 이상이다. 자본금 없다가 답이죠. 적용 안 됩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 두 개 있습니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되어 있습니다. 56번에 보면은.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 100%입니다. 이거는 100%. 무조건 나옵니다. 결격 사유는. 다 결격 사유는 아니긴 하네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예,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면 되죠.
가석방 같은 경우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되죠? 맞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하면 징역 2년 받은 거 필요 없고 유예기간 3년 동안 결격사유죠.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교도소 해야 됩니다. 1번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가석방은 남은 자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맞습니다. 4번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5번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암기 프린트 25번에 6개가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한 때는 통보하지 않죠. 암기 프린트 25번에 1번에 있습니다. 6번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2번이 답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만약에 이천시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이천시에는 분사무소 둘 수 2번이 답이고요. 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네,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서 이사 가가지고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듯이 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6번에 2번이고요. 7번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재산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1번은. 2번은 보조원 고용관계 종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2번이 답이고요. 3번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 없다. 인장등록은 개공 플러스 소공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등록하죠. 4번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우리 암기 프린터 2번에 4번에 있나요? 2번에 있죠? 4번 맞아요? 제가 4번인지 5번인지 번호를 안 보고 부르기 때문에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4번 맞아요? 2번에? 4번 맞아요? 네, 4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제 자꾸 매니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자꾸 안 찾고 이러는데 자꾸 찾아보고 밑줄 치고 해야 돼요.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8번 인장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2번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3번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 도장이어야 한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법인인 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합니다. 맞습니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죠.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 4번이고요. 9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5개 광고물 간판 달 의무 없습니다. 홍보하기 싫으면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근데 홍보하려고 광고하려고 간판 다는 거죠. 법에 간판 달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유리창에 썬팅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공동사무소에 가보면 밖에는 중개사무소 간판 하나 달려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등록증만 2개 걸려있더라고요. 한 명은 간판 안 단 거죠. 공동사무소 10개 다 달아야 됩니다. 간판은.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가 들여부과한다 했는데 틀렸네요.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간판 실명제로서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고 연락처 기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간판에 다 전화번호 적혀져 있죠. 그 헷갈리는데 그 적으라고 법에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자기들이 홍보하려고 적어놨을 뿐이라고요. 간판 실명제로서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 따라서 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유사명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답 3번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계약서 작성 옳은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는 양식이 없습니다. 권장이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요.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서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년, 3년 이거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번 풀었으면 1번 그대로 OMR 카드 마킹하고 넘어갑니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 풀고 나서 답은 따로 적고 이렇게 하던데요. 사람 개인 차이긴 한데 잘못했다가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비워놓은 거 중간에 하나 빠져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체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꼭 한 과목하고 답 체크하고 다음 과목 풀어야 돼요. 한 번에 두 과목 다 80문제 마킹하려고 하면 10분 남았다고 하면 손 떨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했죠. 암기 프린터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5번,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개인이면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5번이 맞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계약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99일 남은 시점에서 정말 아마 힘들 거예요. 공부가 많이 되면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고 안 되면 시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